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이 일반항한테 리미트를 붙여서 이 수열이 수렴하는 값을 갖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했어.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 발산은 결국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했던 거고, 이 급수에서는 뭐냐면 이 급수라는 거는 이 첫째 항에 있는 것부터 무한에 있는 항까지 다 더하겠다는 거야 지금. 첫째 항부터 무한대에 있는 항까지 다 더해가지고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하겠다. 이게 바로 급수가 된다는 거야. 급수. 그러면 급수는 어찌됐건 이 급수가 첫 번째 항부터 이 무한대에 있는 항까지 우리가 다 더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 있는 어떤 일부분, 근데 그 일부분이라는 게 어차피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다 더할 건데 이걸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자, 내가 이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k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ak다 이렇게 쓰면 결국 이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 첫째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그지? 다시 지금 급수가 뭐라고? 첫째 항부터 무한대에 있는 항까지 전부 더하는 건데 이 첫째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한다는 거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항으로 보내면 결국 첫째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다 더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지금. 됩니까? 그치? 첫째 항부터 무한대를 다 여기다 넣으면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더하기 4항 더하기 n항 더하기 무한대항까지 더하는 거. 여기도 이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은 K1부터 무한대항까지 합과 똑같은 거지. 근데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게 바로 SN의 의미란 말이야. SN.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그걸 우리가 SN이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하는 형태니까 결국은 SN한테 리미트를 취하는 거, 그게 바로 급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수열은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일반항의 리미트를 취하는 거였고, 급수는 합을 구해. 그 부분합. SN이라는 합을 구해서 거기에다 리미트를 취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부분합이라고 하고, 그럼 이 극한 취한 것도 뭐 할 수가 있겠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겠지. 그럼 만약에 수렴하면은 뭐 어떤 값을 이렇게 수렴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급수는 수렴했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수렴을 안 했어? 그럼 발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수렴을 했다면 그걸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지. 수렴한 거를 이제 급수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부분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과정에 의해서 구해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급수가 있어. 이 급수는 1항부터 무한항까지 합인데 결국 우리가 이거를 1런 거부터 무한되는 것까지 다 더해봐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이게 더하기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단계, 자, 첫 번째 뭘 찾는 거냐면 SN을 찾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리미트 붙이는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SN을 찾으려면 결국 일반항을 구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래서 3단계로 푼다. 일반항 찾고 SN 부분합 찾고 거기다 리미트를 취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한다. 근데 이 일반항이라는 건 결국 이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한다는 이 시그마의 이 옆에 있는 게 바로 일반항이거든. 이게 일반항. 그럼 여기서 일반항은 뭐가 되지?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일반항인 거지. 그럼 여기서 SN은 뭐냐? 이 일반항을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이 수열을 다 더한 거지. 일반항을 다 더한 거. 그럼 이걸 더해보면 이게 더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것부터 있는 것까지 분수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수꼴로 나오는 시그마의 계산은 b 빼기 a분의 1분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계산하자고 약속을 한 건 아니고 이걸 통분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면 1이야. 1 맞지? b에서 a 빼면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럼 여기다 1부터 넣어보자. 이 수열에 1는 것부터 n는 것까지 합이니까 1을 넣어보면 1 빼기 2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워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쭉쭉쭉 가서 n을 넣어보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쭉쭉 지워지니까 남은 게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SN이었어. 맞지? 근데 여기다 우리 마지막에 리미트 취해서 수렴 발산을 조사할 거라고 이렇게 리미트를 취하면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1로 수렴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급수의 수렴 발산은 그 급수의 일반항을 찾고 그거에 SN을 찾고 그 SN에 리미트를 붙여주는 3단계로 이 급수의 합을 조사를 하겠다 이거지. 뭐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급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이거를 홀수 번째항까지만 더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홀수 번째항까지만 합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무조건 1 나오는 거지. 무조건 1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를 짝수 번째항까지 더하면 짝수 번째항 여기까지 더하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져. 0 되지. 그러면 이게 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무한항까지 더할 건데 홀수항까지 무한히 더하면은 1이었다가 짝수항까지 무한대 더하면 0이 되니까 이게 값이 달라진다는 건 약간 진동하는 느낌이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급수가 수렴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했는데 똑같은 게 나왔어. 똑같은 게 나왔어. 얘도 1 나오고 얘도 1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알파 값으로 수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거를 짝수 홀수 나눠서 해야 되는 건 언제예요? 이렇게 뭔가 교대로 뭔가 일어나고 있을 때는 홀수항까지 합과 짝수항까지 합 두 개로 나눠서 풀어본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여기 4번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 4번 과정이 중요해. 4번에서 이제 쌤 같은 거 풀면 4번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어떤 급수가 있는데 일단 이 급수가 수렴을 한대. 이 급수가 수렴해. 그럼 이 급수가 수렴을 하면 급수의 일반항이야. 얘가 일반항. 거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급수는 수렴 발산을 뭘로 조사한다고 했지? 급수의 수렴 발산은 이 일반항을 찾고 그 다음에 뭘 찾고? 일반항. 1번 일반항, 2번 SN, 3번 SN에 리미트 붙인 거. 그래서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수렴했다면은 얘의 일반항은 AN이었고 얘의 합인 뭘? SN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리미트를 이렇게 붙여봤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수렴했기 때문에 이 AN의 n항까지 합 SN에 리미트를 붙인 이거는 뭔가 이렇게 수렴했겠지. 어떤 숫자로. 그지? 근데 우리가 SN항까지 합 그거를 리미트 붙여가지고 이게 S로 수렴하게 되면 만약에 SN-1항까지 에다가 리미트를 붙여. 그럼 얘는 수렴할까 안 할까? 이 n이 굉장히 무한한 숫자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엄청 큰 숫자야. 그럼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나 n-1항까지 합을 구해서 값을 정하는 거나 어떻게 써? 똑같겠지. 그러니까 얘도 그냥 s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의 항 차이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한 차이란 말이야. 이게 교대하는 수열인지 우리가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얘는 S가 되고 얘도 S가 되기 때문에 그럼 봐봐 AN이라는 거는 원래 어떻게 찾아? SN에서 뭘 빼지? SN-1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버리면은 N항만 남게 되겠지. 뭐 S4는 A1, A2, A3, A4가 되는 거고 S3은 A1, A2, A3니까 이거 쭉 빼면 슉슉슉슉 다 사라져서 A4를 찾고 싶으면 S4에서 S3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AN항을 찾고 싶으면 SN항에서 SN-1항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어? 얘한테 리미트를 이렇게 붙인다는 거지. 리미트를. 그랬을 때 뭐가 나오냐? 근데 얘가 지금 S로 수렴했고 얘도 S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가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급수가 뭐 하면은 급수가 수렴하면은 급수의 일반항에 리미트를 붙이면 무조건 제로가 된다 이거지. 자, 요걸로 문제 많이 풀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명제가 성립을 했기 때문에 대우 명제가 2번이 대우 명제인데 이거는 얘를 앞으로 가져오고 얘를 뒤로 가져간 다음에 앞으로 가져간 걸 부정해주고 뒤로 가져간 것도 수렴을 부정하면 발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맞는 말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참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례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이거 반례가 있어. 반례는 여기 밑에 보면 이게 반례거든. 그러니까 반례가 어찌됐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반대말은 틀렸다는 거야. 다시 리미트
일반항에 리미트 붙여서 0이 아니야? 그러면 그 급수는 발산한 거네. 아니, 왜냐면 아까 리미트 붙여서 0 되면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반대 0이 안 되는 애는 발산한다?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그럼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내가 AN을 찾고 SN을 찾고 그 SN의 리미트를 붙여서 이게 진짜로 숫자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발산하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럼 급수는 내가 뭐라고 했지? 지금 어차피 시그마가 붙은 어떤 수열들의 1항부터 무한대 있는 항까지 합인데 시그마로 표현된 것들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는 합의 기호야. 맞지? 그러면 더하는 거는 이렇게 찢을 수가 있겠지. 빼는 것도 당연히 찢을 수 있겠지. 근데 시그마는 곱하기는 못 찢어.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로만 찢었을 수 있다고 기억을 하면 되는 거지. 이 C 같은 건 상수배인데 그건 그냥 앞으로 빼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성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급수와 수열과 급수의 차이는 일반항의 리미트냐 SN을 구해서 리미트를 붙일 거냐 이런 차이라는 거야.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근데 이게 어차피 정형화된 패턴으로 이게 급수가 계산될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전혀 어렵지 않고 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정도 나왔을 때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일단은 이게 급수야. 이게 급수야. 맞지? 봐봐. 이걸 더하는데 어떻게 더해? 무한히 더하잖아, 지금. 급수는 더하는데 무한히 더하는 녀석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더하는데 점점점 계속 더하니까 이게 급수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어찌됐건 이 급수의 합을 구하래. 합이라는 게 결국 부분합 SN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그게 수렴하면 그게 합값이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뭘 찾아야 된다고 했지? 일반항. 자, 얘 일반항은 앞에 거 봐. 2, 5, 8 이렇게 가기 때문에 2, 5, 8의 공차가 얼마지? 3이지. 2, 5, 8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3n으로 시작하고 여기다 1 넣어가지고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항이 얼마? 3n-1이 일반항인 거지. 그럼 뒤에 거는 5, 8 가면은 이것도 공차가 3이지. 그럼 얘도 3n으로 시작하는데 1 넣어가지고 첫째 항이 5 나오려면 여긴 3n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제 그것 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반항이야. 여기다 1 넣으면 2 곱하기 5, 2 넣으면 5 곱하기 8, 3 넣으면 8 곱하기 11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AN인데 이거를 첫째 항부터 몇째 항까지 더해야 돼?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여기를 K로 바꿔서 써주면은 이게 바로 뭐다? SN을 구하는 식이 되는 거지. 그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이게 분수꼴 나왔으면 아까 어떻게 하자고 했지? A B분의 1은 B에서 A 뺀 거 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뒤에 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얼마야? 3분의 1 생기네. 그럼 3분의 1배 3K 빼기 1분의 1 더하기 빼기죠. 빼기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거를 K꼴 1항부터 N항까지 전부 다 더해라. 이 숫자는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1부터 n까지 대입해 보는 거야. 1 넣으면 2분의 1, 5분의 1, 2 넣으면 5분의 1, 8분의 1, 3 넣으면 8분의 1, 11분의 1. 뭐 이렇게 가. 지워지는 거 보이네. 그러니까 마지막 항 n 넣은 거. n 넣으면 3n-1분의 1, 3n 플러스 2분의 1. 어찌됐건 지워지잖아? 남은 게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거기에 3분의 1배 돼 있는 거 이게 바로 SN인 거지. 자, 그럼 이 SN에 우리가 뭘 붙여야 된다고? 리미트를 붙여야 부분합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리미트를 붙이면 어때? 이게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답은 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세 단계로 일반항 SN 다음에 SN에 리미트 붙인 거 이런 순서로 풀어보면 된다는 거지. 자, 위에 풀고 이 밑에 거 풀어보세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지. 이게 2항부터 n항까지 무한대 있는 항까지 합이니까 이게 급수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항상 이 급수 시그마로 표현된 이 옆에 있는 애가 얘가 일반항이야. 얘가 일반항. 얘가 일반항이구나. 그러면 일반항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찾자. SN 부분합을 찾자. 우리가 부분합 찾고 리미트를 붙이면은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시그마 얘는 K1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 일반항이 이 녀석이야. 로그
이 시그마 표현할 때 K니까 이거 K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얘는 K제곱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지? K 곱하기 K. 얘는 K 마이너스라고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1부터 n까지 대입해가지고 이걸 다 더할 수가 있는 거야. 자, 1 넣어보면, 1이 아니다. 여기가 2부터 출발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항부터 출발이네. 그럼 2 넣어보면 로그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로그 이제 3 넣어야겠지? 3 곱하기 3분의 3 넣으면은 2, 3 넣으면은 4 이렇게 되고. 자, 쭉쭉쭉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지? n번째까지. 그럼 로그 n 곱하기 n분의 n-1,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로그 성질이 뭐가 있지? 더할 때는 이 진수들을 다 곱해야 되는 거니까 로그 얘네들이 이렇게 다 곱해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된단 말이야. 옆에 있는 거가. 그럼 얘랑 또 약분될 거고, 뭐 중간에 있는 것들과 다 이렇게 약분되면서 남은 게 2n분의 위에 있는 거 n 플러스 1 이렇게 남은 게 2항부터 n항까지 전부 합을 한 거가 되는 거지. 어찌됐건 SN을 구했기 때문에 걔에다 리미트를 취해주면은 이 급수의 합을 조사할 수 있겠다. 리미트는 있잖아. 이 로그가 있어도 로그 안쪽에다 먼저 리미트를 적용할 수가 있어. 그럼 로그 뭐가 되겠지? 이건 최고창의 개수를 따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는 거. 그럼 얘는 로그에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로그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과정은 똑같은 거야. AN 찾고 SN 찾고 리미트 붙이고, AN 찾고 SN 찾고 리미트 붙이고, 똑같은 과정.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교대를 하고 있어. 이게 값이 똑같은 게 더해졌다 빼졌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S n번째 짝수번째 항까지 합하고 홀수번째 항까지 합하고 이렇게 나눠서 한번 구해보자고. 이게 값이 만약 똑같다 하면은 얘는 수렴하고 있는 걸 거고, 다르면은 발산할 거야. 그러면 지금 짝수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항, 만약에 그러니까 네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다 생각해봐. 이렇게 숑숑 하고, 그러면 이 첫 번째랑 네 번째가 남게 되는 거지 결국. 그러면 이게 n번째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n번째까지 가게 되면 첫 번째랑 몇 번째가 남겠어? 이게 여섯 번째까지 갔다고 생각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숑숑 첫 번째와 여섯 번째가 남지. 이걸 n번째까지 더하면 첫 번째와 n번째가 남겠지. 그러면 이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오는 놈 있잖아. 얘 일반항을 찾아야 돼. 그럼 봐봐. 이 뒤에 오는 놈이 얘가 첫 번째 거고, 뒤에 오는 놈의 두 번째가 얘고, 뒤에 오는 놈의 세 번째가 얘거든. n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항이 얘고, 두 번째 항이 얘고, 세 번째 항이 얘니까 얘 일반항을 구해보자. 얘 일반항은 등차가 1이야 1. 그러면 n인데 나는 공차 n이라고 쓸 거야. 공차가 3이면 3n이라고 쓸 거고, 공차가 2면은 2n이라고 쓸 거야. 공차가 1이니까 n인데 첫째 항이 3 나와야 되니까 얘는 n 플러스 2분의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다 1 넣으면 첫째 항 3 나오니까. 그럼 위에는 뭐가 될까? 2, 3 이렇게 가니까 공차가 어차피 1이야 1. 그럼 n으로 출발하고 1 넣어가지고 첫째 항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n번째 항까지 갔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슉슉슉슉 다 지워져서 맨 끝에 이 n번째에 있는 항이 남을 거고, 맨 앞에 2분의 1이 남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짝수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럼 그거에다 우리 뭘 붙여보면 돼? 리미트를 붙여보면 되겠지. 그럼 이게 짝수번째 항까지의 급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분의 1, 이 최고차항 개수 따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짝수항까지의 급수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럼 이번에 홀수항까지 해보자. 홀수항은 뭐 여기까지 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면서 2분의 1 남네? 아니 다섯 번째 항까지 해볼까? 숑숑숑숑 뭐만 남아? 2분의 1만 남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항까지? 홀수 번째 항까지 다 더해봤자 얼마밖에 안 남다 무조건? 2분의 1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1로 일정할 거고, 그 홀수 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여봤자 어차피 숫자에 리미트 붙여봤자 숫자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로 나오는 건데, 그럼 홀수 항까지 합과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이 어때? 달라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이런 건 발산이 된다.
이것도 확인해볼까? 요거는 만약에 이 항들,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홀수항까지 더하면 숑숑숑숑 이렇게 지워지니까 또 첫 번째랑 이 끝에 거 남는 형태네.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하면 얘 또 첫 번째와 끝에 거 남는 형태란 말이야 지금. 그럼 똑같이 해보는 거지. 첫 번째와 끝에 거 남을 거니까 끝에 걸 조사해보면 끝에 거는 얘와 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n 플러스 2가 되고 분자는 2, 3, 4 이렇게 가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되고 그지? 끝에 거 남고 첫 번째 거 남아야 되니까 2분의 1에서 이렇게 뺀 거 이게 바로 하나 둘 셋 이 홀수항까지 합이라고. 이 하나씩 묶여있는 게 하나의 항들이니까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해봤자 숑숑숑숑 첫 번째와 맨 끝에 n번째 남은 건데 리미트 붙여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지. 그럼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해볼까? 첫 번째, 두 번째 항까지. 그럼 어차피 이렇게 없어지면 결국 또 뒤에 거 남는 건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2분의 1에서 n 플러스 2분의 1, n 플러스 1 이렇게 뺀 거 여기다 리미트 붙인 거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 걔도 마이너스 2분의 1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둘이 어떠다? 같다. 그럼 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수렴한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도 한번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잖아. 봐. 이 급수 얘가 급수거든. 근데 급수가 뭐 한다고 써있지? 급수가 수렴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수렴한다. 근데 급수가 수렴하면 아까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가 이렇게 급수가 있어. 이게 급수가 수렴하면은 뭐가 된다고 했냐면 이 급수에 일반항 있잖아. 요 일반항한테 리미트를 붙이면 몇이 나온다? 0이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있지. 0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확인해봤지. 얘네들이 뭐 S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렴했다면 얘였고 얘가 수렴하면은 SN-1도 똑같은 대로 수렴하니까 결국 AN이라는 건 얘에서 얘 뺀 거니까 그게 제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요걸로 풀어야 된다고. 요걸로 일반항에 리미트 붙이면 0 된다. 이걸로 풀어야 돼. 일반항이란 건 뭐냐면 이 급수가 더해졌을 때 이 n번째 항의 모양이야. n번째 항. 그럼 생각해봐.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을지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3은 똑같이 다 모든 항들이 3을 빼기 때문에 n번째 항에서도 3이 빠져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1, 2, 3 이렇게 가. 그럼 n번째 항은 분모에 뭐가 써있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항 1 써있고 두 번째 항 2 써있고 세 번째 항 3 써있잖아. 그럼 n번째 항은 n이 써있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A1, A2, A3니까 n번째 항 뭐 써있겠어? A, n 써있겠지. 이게 바로 이 급수의 일반항이라고. 그러면은 이 급수는 뭐 하는 급수기 때문에? 수렴하는 급수기 때문에 이 급수의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은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알기로 리미트는 이렇게 각각으로 이렇게 해서 적용해도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이항한다 생각해주면 이렇게 3이 되는 거지. 이 값이 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걸 활용해서 문제를 처리해주면 되니까 AN 밑에 N을 만들면 되겠네. 그지? 그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버려? N으로 똑같이 나누는 거지. N으로 나누면 N분의 AN 마이너스 1 여기 나누면은 4 더하기 N분의 AN 이렇게 되고 그럼 이게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다 3을 넣어주면 되네요. 3 빼기 1분의 4 더하기 3 그럼 2분의 7이 정답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급수가 수렴하면은 여기 근데 우리가 항상 이게 AN이라는 게 항상 일반항이라는 게 아니야. 어찌됐건 급수에 있는 일반항이라는 걸 구해야 거기다 리미트를 취해야 되는 거지. AN이라는 문자가 항상 일반항으로 오는 건 아니니까 지금처럼 보면은 이 급수에선 일반항이 뭐였어? n분의 AN 빼기 3 이게 일반항이었지 얘가 일반항으로 온 건 아니라고 지금. 그지? 그러니까 문제마다 일반항은 AN일 수도 있고 AN이 어떤 다른 어떤 수열 모양이 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 상황에 맞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지. 요거는 얘가 뭐 마3이고 요거 더한 거는 15래. 근데 우리가 시그마는 아까 뭐 할 수 있다고 했냐면 더하기 빼긴 찢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찢어. 그러면 얘는 n = 1 AN 찢을 건데 또 실수는 앞으로 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사실은 뭐 그냥 얘를 마이너스 3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되는 거야. 무방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인데 이렇게 하면 플러스 6이 될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6, 그럼 9가 되니까 3으로 나누면은 이 값이 3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 여기도 이제 두 페이지 한번 풀어보자. 미적분 하고 있잖아. 그럼 미적분에서 가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고 코시컨트, 시컨트, 뭐 코탄젠트 이런 것까지 다 배우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찌됐건 삼각함수가 또 잘 안 돼 있으면은 미분 갔을 때 또 어려워진다는 거. 미분에서 또 삼각함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동경이 나타내는 분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삼각함수 값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부호가 다 달라지는데 그걸 우리가 올사탄코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외워놓잖아. 올사탄코. 1사분면에 있으면 다 값이 똑같은 거고 2사분면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 2사분면에 있으면은 사인만 양수,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원리적인 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그냥 따져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개 그냥 확인하면서 문제 풀면서 기억을 좀 되살리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지. 그리고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것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는 거, 이 기본적으로 이 풀 때 우리가 풀이 많이 하기 때문에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제 뭐 봐보세요. 사인 이가 있어. 사인이 뭐 7분의 5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이 각을 세타를 2분의 3파이부터 파이부터 이거 마이너스로 하자. 그럼 2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몇 사분면인지 눈에 바로 보여야겠지? 파이는 보통 우리가 180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180에서 270 사이면 이게 바로 3, 4분면 각을 나타내는 거겠지.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뭐 코사인 세타 구해라, 탄젠 세타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보통 시중에는 사인을 알고 있으면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뭐 얘가 49분의 25고 넘겨서 뭐 제곱 띄고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난 이렇게 두 번째 방법, 여기를 세타 각으로 잡아보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7분의 5가 된 거지 지금. 그러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가 49에서 25를 빼면 얘가 24가 되겠지. 루트 24.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7분의 루트 24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탄젠 세타는 얼마가 된다? 루트 24분의 5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부호를 또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타 값이 3, 4분면에 와 있으면은 우린 코사인이 음수가 되고 탄젠트는 양수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각을 구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계산이 돼야 된다. 뭐 1번 같은 거는 일단 우리가 이게 제곱하고 루트는 당연히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에 절대값이 항상 씌워지는 거예요.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서 이 절대값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의 제곱 이런 거 해보면 이거는 플러스 2로 나와야 맞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A라고 바로 쓰면 틀린다는 거. 왜? 얘는 마이너스 2여도 절대값을 씌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로 빼내게 되거든. 그러니까 A가 양수면 A로 나오는 게 맞지만 A가 음수였으면 이것도 중간 과정이 절대값 과정이기 때문에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제곱과 루트를 벗기면 절대값이 씌워지고, 여기는 지금 몇 사분면이야 이게 이제 270과 이제 몇이야 100, 나한테 좀 100발 대입해봐. 그럼 6, 4, 240. 그럼 여기 또 3, 4분면이네. 3, 4분면. 3, 4분면이니까 3, 4분면에서 얘는 음수잖아. 음수. 그리고 얘는 양수인데 양수 앞에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절대값 안에 음수가 있는 거네.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빼주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음수네 둘 다. 그러니까 음수였지. 그럼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 되겠지. 그러면 여기 사인이 되고 여기는 코사인 되고 슝슝. 그러면은 탄젠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지. 부호 관계를 따져보라는 거지. 자, OP가 있어. 동경 OP로 하는 각을 구하래. 그러면 대충 찍어보지. 마이너스 5,12야 12 이렇게. 그럼 요런 데 P가 있는 거지. 이렇게 P 이렇게 잡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동경은 시초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세타로 보겠다는 거지. 그럼 세타는 몇 사분면각이지? 세타가 2사분면각이 되는 거지. 지금 1사분면, 2사분면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세타가 2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함수 값들은 얼싸니까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값을 가지면 되는 거지.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을 이쪽 x축 쪽으로 내려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삼각함수 값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5가 되고 이쪽은 12가 되고 피타고라스에서 여기는 1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탄젠트는 얼마야?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밑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1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겠어?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이렇게 도는 거. 코사인. 그래서 얘가 5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뒤집었기 때문에 이거 역수해야 되네. 그럼 5분의 1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부호를 정하자. 지금 누가 양수야? 사인은 양수고 얘네 둘 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애들이네. 여기 앞에 더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플러스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정답은 5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요거는 바로 그려보세요. 그냥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문제도 그냥 이게 x축으로 이동한 거리, 여기는 y축으로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그냥 바로 x축으로는 5칸, y축으로는 12칸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왜? 우리가 이 세타가 2사분면인 걸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럼 부호만 달라지는 거지. 이게 뭐 마이너스고 양수고 그게 문제풀이에서 그게 맹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부호 관계는 2사분면으로 부호를 봐주면 되는 거지. 여기는 5분의 3이니까 얘가 5고 얘가 3이 되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당연히 4겠지. 피타고라스 해보면 탄젠트는 3분의 3인데 4사분면각이니까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지. 얼싸탄 코니까. 탄젠트 값은 음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13분의 10인데 여기가 세타인데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169에서 144를 뺀 거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겠지. 피타고라스 해보면. 그럼 당연히 나머지 값들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일단 우리 한 9번까지 정도 한번 풀어볼까? 일단 9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8번은 여기서 탄젠트 값을 구하면은 사인,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양변에 탄젠트를 곱해주자. 어차피 지금 요 사이에서는 탄젠트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탄젠트를 곱해. 넘겨. 탄젠트 빼기 탄젠트 빼기 6은 0이 되고 2 곱하기 3 빼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되면 되겠지. 그럼 탄젠트는 마이너스이거나 탄젠트는 3이 되면 되는데 여기 탄젠트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탄젠트는 3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네. 그럼 또 이거는 이렇게 그려봐. 그럼 여기 세타할 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는 루트 1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인은 루트 10분의 3, 코사인은 루트 10분의 1. 근데 얘네들은 3, 4분면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 그럼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4. 유리와 10분의 마사 루트 10 해서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또 안 풀린 거 있어? 삼승식 여기 있어. 코사인 제곱. 네, 그럼 나머지도 여기 뒤에 거 이거 그래프도 한번 잡아볼까? 그래프가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게 다 그래프를 우리가 다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4칸 나눠서 그리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4칸 나눠서 그려보면은 사인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 한 바퀴 도는데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가 2파이 걸리는 거고 여기 맥시멈 1, 이게 최소는 마이너스 1 항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이 x 앞의 변화는 결국 주기를 바꾸는 거죠. 여기서 뭐 곱해버리면 주기가 더 빨라지는 거고 1보다 작은 걸 곱하면 주기가 느려지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원래 주기가 바뀌어 있는 상태, 이 b가 바뀌어 있으면
b의 절대값 씌운 걸로 나누면은 이 함수의 바뀐 주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 원래는 얘가 최대가 1하고 마이너스 1이었는데 a만큼 곱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최대와 최소가 바뀐다는 것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통은 이 주기와 이 앞에 곱하는 걸 좀 많이 바꿔서 문제 출제하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근데 얘와 어차피 코사인은 주기도 똑같고 최대 최소값도 똑같기 때문에 뭐 특별히 코사인은 따질 거가 없는 거고, 사실 코사인도 보면 사인을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그냥 평행이동해서 반바퀴 차이 나는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탄젠트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도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파이 주기가 되는 거고, 대신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은 아예 없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최대 최소값을 물어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서는 보통 코사인과 사인을 가지고 많이 물어볼 거다. 얘 같은 경우는 좀 정확히 보려면은 2에 사인에 2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몇 파이여야 되지? 4분의 파이여야겠지? 이렇게 더하기 1. 얘는 뭐였냐? 원래 사인 2x 그래프를 x로 얼마?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x로. y로는 얼마 이동했어?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주기는 얼마냐? 주기는 2파이를 2로 나눈 거니까 이건 파이 주기야. 파이 주기. 얘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파이가 걸린다고. 근데 그 그림을 어찌됐거나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지. x축으로. 그리고 y축으로는 어때? 1만큼 올리는 거지. y축으로 1만큼 올려. 이렇게 올려서 그리라는 거지. 뭐 그거를 그려야 돼서 문제가 풀리는 상황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돼 있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찌 됐건 처음에 주기는 파이다 맞는 거지. 근데 원래는 최대가 1과 마이너스 1이었던 거를 몇 배 했지 지금? 2배를 했지. 2배 한 다음에 어떻게 했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지. 그 그림이 위로 1만큼 올라가니까 최대는 3이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1로 바뀌겠지. 이렇게 최대 최소 다 맞는 거고, 그래프는 얘를 평행이동한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주기가 파이 주기인데 얘는 주기가 2파이지. 이게 주기가 다르면 평행이동해가지고 겹칠 수가 아예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 x 앞에도 똑같아야 평행이동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겠지. 자, a, b, c를 찾으라고 했는데 얘가 조건을 만족한다. 최대는 8이고 최소는 2인데 이게 양수기 때문에 최대는 a고 최소는 마이너스 a였을 거야. 근데 c만큼 평행이동니까 c를 더했겠지. 이렇게. 이때 최대값은 8이 되고 최소값은 2가 됐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기는 어때? 2파이를 뭐로 나누면 된다? 절대값 b. 근데 b가 양수니까 그냥 b로 나누는 거지. 그게 2분의 파이가 나왔다. 파이 이렇게 되니까 b는 4다. 뭐 이렇게 다 a, b, c 다 찾을 수 있겠지. 자, 당연히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겠지. 그래프에서는 이 출발점, 이 그래프가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돌아올 때 여기에 주기니까 주기는 파이 주기네. 근데 주기는 이 파이를 x 앞에 숫자 절대값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b는 음수니까 얘는 마비였겠지. 마비. 이거 어찌됐건 파이가 된 거고 쭉쭉 이렇게 되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a는 얼마였겠어? 이게 4랑 마사니까 a는 4였네. 그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근데 5번 같은 거 보면 이게 코사인에 알파 베타가 있는데 우리가 삼각함수 값을 외웠을 때 사인 뭐 6분의 파일 때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파일 때 2분의 루트 2, 3분의 파일 때 2분의 루트 3, 이런 값이 우리가 외운 값인 거지 3분의 2라는 거를 우리가 삼각함수 값으로 외우질 않았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이 알파가 3분의 1 되는 거, 사인이 베타가 3분의 1 되는 거 알 수가 없지 아예. 근데 이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대칭이 있잖아. 대칭성. 어디에 대칭하지? 이 가운데 대칭하는 그림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파이니까 이 가운데는 2분의 파이였겠지. 그럼 알파 베타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은 그게 중점 2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얘네 합은 파이라는 거. 그럼 여기 파이라는 거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해서 모르는 값이 나오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값을 찾아간다.